안녕하세요. 수미를 하는 이동훈 원장입니다. 비만과 하체 비만은 참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비만, 체지방, 인바디 이런 키워드들을 듣게 되면 식이요법이나 필라테스, 헬스를 연관지어 떠올리게 되는데 하체 비만은 이 모든 것들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다르게 풀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체 비만이라는 단어로 연상되는 이미지는 이러합니다. 상하체의 비율이 정말 다르죠? 몸의 발달 상태가 비대칭인 것입니다. 체중이 늘어나 체지방이 쌓이게 되면 고르게 분포되는 게 좋은 거죠. 굳이 따져보자면 복부나 엉덩이 쪽에 조금 더 쌓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체에만 비대칭적으로 쌓일 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상체는 정말 말랐는데 하체만 두터운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엉덩이 라인이 없고 허벅지와 종아리 두께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사진에서 가장 부각되어 보이는 게 종아리입니다. 또 다른 분을 한번 볼까요? 엉덩이 측면선이 매끄럽지 않으면서 엉덩이가 커 보입니다. 가끔 엉덩이가 크면 예쁘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건 모양이 예쁠 경우죠. 이건 옆으로 매끈한 엉덩이가 아니라서 예쁜 엉덩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도 이에 콤플렉스를 느껴서 교정을 받았고요. 하체의 어딘가가 몸과 어울리지 않게 비대해지는 이런 걸 묶어서 하체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체지방 과다의 상태를 부르는 비만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면 보여드린 두 사진만 봐도 또 전혀 다른 체형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하체 비만의 유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골격형 하체 비만입니다. 골격형 하체 비만은 근육형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점은 하체 구조. 그러니까 근골격계의 구조 때문에 하체가 살이 잘 안 빠지고 근육과 지방의 조합으로 단단하게 살이 찝니다. 자세나 습관에 의해 O자형 다리나 X자형 다리가 있거나 골반 틀어짐이 있으며 발과 걸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반적인 하체살을 빼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틀어져 있는 구조 때문에 허벅지나 종아리 등 특정 부위에만 힘이 쏠리게 되고 그러면 또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거나 틀어진 부위가 더 심해지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근육형 하체 비만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체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경우입니다. 앞서 골격형에 비해서 다리가 정갈하게 곧게 있죠? 허벅지와 엉덩이에 근육이 발달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승마살도 보이고 엉덩이 처짐도 있죠. 이런 분들이 골반과 전체 체형의 문제로 인해서 종아리에 힘을 많이 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슬, 족부의 변형이 원인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이 발달을 하지 못하니까 평소 움직임에서 종아리 근육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종아리가 더 발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체 이 자체에서도 하체 위쪽인 엉덩이 허벅지는 물렁하면서 근육화가 안 되어 있고 하체 아래쪽인 종아리만 단단해지면서 근육화가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형 하체 비만입니다. 전형적인 운동 부족형입니다. 잘 안 걸으시는 거죠. 운동량이 없으니까 엉덩이와 허벅지의 체지방들이 중력에 의해서 처지게 되고 실제로 사진에서만 봐도 승마살이랑 엉덩이 처짐이 보입니다. 좀 전에 근육형은 다리가 땅땅하게 보였다면 이분은 뭔가 말랑해 보이는 느낌이죠. 실제로 인바디를 해보면 근육량이 평균 2하고 체지방은 많은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평발 같은 발 변형에 의해서 걷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나 무릎 변형에 의해서 통증 때문에 못 걷는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운동량을 천천히 늘려주면서 개선을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근육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올바른 운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바르게 근육을 쓰는 법을 몸이 모르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부종형 비만입니다. 사진이 갑자기 체열 사진이 나왔죠? 이유는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잘 안 되는 유형입니다. 지방형이나 근육형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가에 따라서 근육형으로 발달할 수도 있는 유형입니다. 보시면 붉은 부분이 체열이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체열이 낮은 편입니다. 사진에 나온 31.0은 온도입니다. 체열이 낮다는 건 체내에 에너지와 열을 공급하는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지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 이런 분들이 종아리 부종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체내 순환 문제, 소화불량을 겪고 계실 테고 보통 무릎이 뒤로 밀린 반장슬 체형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종아리 두께가 다르고 그렇죠? 순환이 안 되니까 노폐물 배출도 안 되고 그 노폐물들이 지방이랑 엉키면서 단단해지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 하체 부종은 부종이 풀리지 않으면 그대로 자리 잡아서 아주 단단한 살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승마살입니다. 승마살이 무슨 비만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승마살이 커지면 뒤에서 봤을 때 엉덩이만 이만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엉덩이라고 하기보단 옆 허벅지에 가까운 부위인데 말이죠. 체지방이 많은 형태의 비만은 아니지만 골반 쪽하고 윗 허벅지 쪽을 커 보이게 만들고 엉덩이가 넓게 보이게 하는 부분 비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마살은 전형적인 순환장애가 만든 구조살입니다.
부종형처럼 노폐물이 쌓이면서 지방과 결합해서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분들은 승마살을 만져보시고는 뼈라고 생각하시고 교정받으러 왔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뼈라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단단한, 그래서 마치 뼈처럼 느껴지는 대퇴근막장근이지 실제로 뼈는 아닙니다. 이런 구조살은 그냥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부피 자체를 줄어들 수는 있지만 승마살이라고 부르는 이 불룩한 선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승마살은 마르신 분들도 있는 겁니다. 하체 비만의 경우는 하체 체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체 체형이라 함은 허리, 골반에서 OX, 휜다리, 걸음 이상, 발 변형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체 비만을 교정하러 오신 것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체 체형을 교정하는 것이므로 하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통증이나 하체의 압박감, 몸의 이상을 느끼는 단계가 아직 오지 않은 잠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건 하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체로 인해서 상체도 함께 변화하게 되는 거고, 아마 하체 비만을 겪는 대부분의 분들이 척추나 목어깨에도 이미 변화가 있고 발이나 무릎에도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하체 비만의 교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다이어트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체형 교정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평소에 쓰이지 않는 근육들에 자극을 주면서 하체의 순환을 돕는 치료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이어트도 병행을 해야 하고요. 부종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체열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치료들도 병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다이어트라면 어디서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스스로 하실 수 있겠지만 하체 비만은 하체 체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체 비만 운동이라고 알려진 동작들을 하실 때도 내 하체 체형에 맞는 운동인지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하체 체형에 따라 같은 동작을 해도 효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형 교정이 필요하고 하체 비만은 교정의 영역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교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